이 넓고 넓은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겐 의미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나와 너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로 작은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목소리가 이 큰 세상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작게나마 제대로 힘껏 소리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리들 보이스입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쉬어가며 힐링받을 수 있는 코너, 일부 쉼표입니다. 오늘 사연은 부모님과의 가치관 차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처럼 뭐든지 다 알고 다 잘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부모님이랑 의견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나름의 가치관이 생기고 이것저것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 부모님 의견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생겨나는데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가 않네요.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아직도 품속에 있는 존재니까 제 말은 다 틀리고 무조건 당신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 사고방식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부모님과의 이런 문제, 저만 겪는 건가요? 네, 23님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의 그런 가치관 차이로 인한 사연이네요. 네,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20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나디도 이런 갈등 겪어보셨나요? 네, 저는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암묵적인 그런 통금이 존재하는데 딱히 이게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이렇게 정해주신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거 있어요. 아, 그쵸. 암묵적인 통금. 그쵸, 암묵적인 통금. 근데 이제 계속 올 때까지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문자랑 전화랑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이제 한 3번째쯤 올 때쯤에 그 시간에 통금이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딱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 시간이 제 통금 시간이 돼버렸어요. 사실, 네, 통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간 것도, 또 팀플을 하다가 늦게 들어간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쵸. 저도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 공부를 하다가도 늦게 가는 게, 네,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런 통금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이 심했던 적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내 통금 시간이 이거구나 이게 깨달은 채 약간 해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디 되게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그 암묵적인 통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대학교 초반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쵸. 또 이제 대학교 저학년 때, 특히 1학년 때는 한창 통금 생각 안 하고 한창 놀 때인데 맞아. 저도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쵸. 주변 친구들은 술 먹다가 막 새벽 1시, 2시에 들어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데 저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건전하게 놀다가 좀만 늦게 들어가도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뭐 사실 세상이 흉흉하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게 낮보다 위험하다는 건 물론 저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은 다들 자유로우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뭐 부모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니까요. 아니 진짜 이런 케이스 만나기 흔치 않은데 지금 거의 통금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네요. 네, 너무 공감됩니다. 이건 진짜 통금이 있는 사람들만 알거든요. 맞아요. 통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 사연과 비롯해서 저희의 말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드니까 더 진지한 문제들에서도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절대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무조건 당신들 말씀이 맞다고 하셔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쵸. 저도 이제 저는 한번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은 그냥 단기로 뽑는 알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좀 원하는 알바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랑 또 거짓말하기 싫다는 그런 생각에 애초에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방학이 되면 알바를 구해라. 단기 알바를 구해라. 근데 또 이게 내가 구한다고 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방학 시작과 동시에 무조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제가 맨날 집 앞에서 2달 동안 하는 알바가 어딨냐, 있어도 힘들게 일하는 거고 그렇게 단기간으로 하는 거는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한 1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튕겨져 나왔어요. 네, 그 와중에 제가 그런 알바를 구한 거예요. 그게 집 앞 대형마트의 키즈카페 알바였는데 제가 알바 타임이 마감이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또 통금으로 이어집니다. 또 통금으로, 네. 네, 또 늦는다고 안 된대요. 그럼 저는 무슨 알바를 할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결국 무조건 안 돼!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수디는 이런 적 있나요? 우선 저희 돌고 돌아서 또 통금 문제로 돌아왔군요. 그쵸.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진로랑 관련된 알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도저히 통금 때문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막 푸념하듯이 말씀드리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왜 본인들 탓이냐고.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맞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이파이브. 오랜만에 수디와 사연 DJ를 하니까 맞는 게 굉장히 많네. 결국 이제 또 돌고 돌아 통금으로 돌아왔는데 네. 사연자분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겠지만 결국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되게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당장 저희 밑에 있는 이제 10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저도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10살 차이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어려운데 부모님들 세대와의 대화는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제 핸드폰만 보더라도 누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빨리빨리 문화를 추구하며 무리하게 5G를 낸 것만 봐도 알다시피 정말 너무 빠릅니다. 광고 문구에도 빠름 기억나시나요? 조금 쉬어가도 되는데 빠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변해버린 시대에 맞춰가려는 만큼 또 그 부분에서 소통의 단절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세대 갈등이라는 건 있었겠지만 또 요즘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랑 중장년층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연자님 말대로 뭐 뉴스를 보다가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 저희 부모님도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전 머릿속으로 그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치만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또 부모님은 어차피 제 말을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참 답답하고 힘들기도 한데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니까 또 서글프기도 해요. 나이 들면 타인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게 되고 생각 바꾸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저희 세대에 맞춰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맞춰가려고 나름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께 보여서 그냥 저는 요즘은 저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디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갓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부모님과 싸웠지만 요즘은 그냥 최대한 부모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노력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사연자분 부모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뭔가 서로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부드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의견 차이가 나게 되면 말이 세게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감정을 누르고 서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 말이 좀 더 잘 들어오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디 말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말할 때 그냥 그런 충돌이 보인다 싶으면 엄마 세대에서는 그랬을 수 있는데 요즘은 조금 사회가 변해서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대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사회 현황 같은 걸 이야기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싸움이나 충돌로 번지지 않고 또 부모님도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구나 라면서 이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저희 리들보이스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이번 주제와 관련된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이 2부 DJ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바로 주파수 코너에서 활약하던 우디인데요. 당분간 저희와 함께 한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저와 함께 목소리로 주파수에서 활약을 해주시던 우리 우디가 드디어 영상으로 우디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디가 소개할 곡은 어떤 곡일까요? 랄라스윗의 5월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우디가 이번 사연에 맞게 준비한 노래인데요. 노래 들려드리고 2부 덕후의 소개라는 코너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반짝이겠지. 수많은 5월 지나고 초록은 점점 녹이 슬어도 따스했던 봄날의 환영을 기억해. 나는 5월의 아이. 5월 창공은 너무 높아서 나의 손엔 닿지가 않구나. 우리 작은 아가는 커서 무엇이 될까. 행복한 봄의 아버지였어. DJ들의 본격 덕질 시간입니다. 2부 덕후의 소개 시작합니다. 네, 그럼 힘차게 2부 덕후의 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2부를 함께 해주실 건데요. 바로 주파수에서 활약하시던 우디입니다. 네, 이게 얼마만인가요? 너무 반가워요, 우디. 리들보이스에서 우디를 뵈니까 또 새로운 느낌인 것 같고, 네,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네, 정말 환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디입니다. 네, 다른 코너에서 이제 목소리로만 등장하던 제가 드디어 리들보이스의 얼굴을 비추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저는 앞으로 2달 정도 DJ분들과 함께 리들보이스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2달이 정말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벌써 아쉽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디는 1부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던 것과 진짜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던 부모님과 이제 자라면서 조금씩 거리를 느끼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정말 씁쓸하죠. 특히나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에 생활을 했는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게 사람이 참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르게 된 곡이 이번 랄라스윗의 5월이라는 곡입니다. 아,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혹시 랄라스윗의 5월이라는 곡을 이번 시간에 고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5월을 고른 큰 이유는 네.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가사에 부모님의 존재가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불만이 자꾸 쌓여갈 때 듣는 곡이기도 해요. 왜냐면 가사를 보시면 엄마와 아빠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지, 행복하셨을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연에서처럼 혹은 저같이 정말로 부모님께 거리감이 느껴지고 섭섭하다가도 이 가사를 들으면 그래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지 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너무 짧게 들어서 아쉬운데 혹시 가사에 대해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제가 5월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처음 초반부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5월 너는 너무나 눈부셔 나는 쳐다볼 수가 없구나 엄마 날 품에 안고 기뻐 눈물 짓던 아주 먼 찬란했던 봄이여 세찬 울음 모두의 축복 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아주 많은 기대들 모여 날 반짝이게 했지 이런 가사인데요. 가사를 듣고 있으면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 뿐 아니라 이제 스스로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뭐 원망스러울 때도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아질 때나 괜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곡이에요. 네, 가사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곡에 대한 우디만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이제 랄라스윗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이 곡은 이제 2014년에 발매된 랄라스윗의 너의 세계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제가 원래 인디 밴드에 관심이 많아서 이곡저곡 들어보다가 이분들의 음악에 확 꽂혀서 수록곡들을 쫙 들어보다가 이제 알게 된 곡이고요. 특히 이 앨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들이 많은 앨범인데 왠지 어딘가 달콤한 듯한 그루명과는 조금 다르게 달달한 사랑 노래보다는 좀 자아 성찰을 한다? 이런 깊은 철학적인 내용의 곡이 많아요. 오,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쵸. 이런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런 게 더 좋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제 랄라스윗도 자아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앨범을 만들었다고 해요. 좋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랄라스윗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분이 보컬 김연아 씨고 두 번째 분이 악기 세션을 담당하는 박별 씨인데 이 두 분은 2008년에 나의 낡은 오렌지 나무라는 곡으로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으면서 등장하셨고요. 한국의 인디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아마 랄라스윗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네. 인디계에서 이렇게 네, 유명하신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룹이고요. 저는 이분들의 음악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굉장히 재밌으셔서 좋아해요. 여기저기 라디오 게스트로도 많이 나오시고 또 고정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의 라디오 채널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러모로 매력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진짜 매력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네. 네, 저도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가는데 저는 인디 뮤직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 거 보면 아닌가 봐요, 아직.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듣겠습니다. 우디가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곡이 수록된 곡들을 제가 꼭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우디, 리들 보이스는 처음 녹화인데 오늘 처음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마치 리들 보이스의 원년 멤버처럼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행복했고요. 네. 정디가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요? 네.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가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디랑 같이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되게 행복했고요. 그럼 2부 덕후의 소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랄라스윗 5월 원곡으로도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 2부 모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응답하라 1988 1화 중에 나오는 대사를 준비해봤어요. 나디와 정디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대사입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사람 만드는지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 봐줘. 네, 좋은 글귀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들보이스의 수디, 정디, 나디, 우디였습니다. 안녕!